안녕하세요. 아바다입니다. 요즘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. 저희 집 온도는 현재 19.5도입니다. 거실인데요. 요즘 덴드로비움들이 꽃이 많이 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. 꽃이 분홍색 꽃들이 많이 펴서 저희 집은 마치 봄이 온 것 같습니다. 먼저 이온난농원에서 구입한 덴드로비움 트리노비움과 씹을 크로싱한 품종입니다. 이 난초는 덴드로비움인데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성에 속합니다. 트리노비움은 꽃이 연속적으로 계속 핍니다. 꽃이 앙증맞고 여리여리하면서 향기가 아주 좋은 게 특징입니다. 다음은 브라스볼라 골든 피코크 오렌지 뷰티입니다. 이 난초는 덴드로비움이 아니고 카틀레아 종류입니다. 카틀레아 브라스볼라 속과 다른 속 간에 크로싱된 품종으로 보입니다. 꽃 색깔은 등황색인데요. 립에 밤색 스팟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. 카틀레아 꽃을 황색종을 플라바라고 하는데요. 등황색을 아우란테 아쿠스라고도 합니다. 브라사볼라 속의 카틀레아는 최저 15도 이상에서 키우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호접란보다 빛이 조금 더 강하게 해주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. 물은 식재가 마르면 주는 방법으로 과습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. 꽃은 향기가 없고요. 화기는 한 달 정도로 긴 편입니다. 다음은 이름을 모르는 교배종 덴드로비움입니다. 20일 전에 영상에 담았었는데요.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서 또 보여드립니다. 상큼하고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아주 좋게 하고요. 덴드로비움이 생명력이 강하고 성장이 빨라서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노빌계 통은 7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. 12도에서 25도 정도에서 키우면 아주 잘 자랍니다. 여기 또 꽃몽오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꽃몽오리가 지금도 여러 군데서 보이니까 꽃이 한참 동안 피어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이것도 이름을 모르는 덴드로비움인데요. 꽃이 정말 예쁩니다. 꽃 모양이 색깔하고 파리시를 좀 닮은 것 같죠.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. 덴드로비움 종류들은 교배종들이 워낙 많아서요. 이름이 없는 게 많습니다. 이 꽃도 보통 덴드로비움 꽃 크기 정도로 작으면서 꽃잎이 조금 얇은 편이라서 화기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꽃잎이 얇은 게 꽃잎이 약간 두꺼운 것보다가 화기가 짧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아주 작은 덴드로비움입니다. 아주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는데요. 키가 큰 게 5cm 정도 되고요. 작은 건 2, 3c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. 이 덴드로비움은 경홍의 고아들을 떼서 심은 건데요.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건데 고아를 떼서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. 여기가 모주인데요. 여기 올 때부터 달렸던 고아들을 제가 모두 떼서 이 옆에 있는 화분에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핀 겁니다. 고아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잘 생깁니다. 습하거나 질소비료를 많이 줬을 때와 꽃눈이 분화될 때 온도가 높으면 꽃눈이 고아로 변합니다. 이 모주에서도 이제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뿌리가 생기는데요. 뿌리가 생기는 건 고아로 변합니다. 다음은 덴드로비움 대명석꽃과 테트라고니움을 크로싱한 난초인데요.
꽃이 얼마 전에 폈었는데 벌써 지려고 합니다. 약 1년 전에 이원난 농원에서 구입한 건데요. 제일 처음에 8송이가 펴서 한꺼번에 다 피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. 여기 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는데요. 이 액체는 식물이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액체입니다. 곤충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말고 이 꿀을 먹으라는 거죠. 그러고 보면 식물들도 아주 똑똑한 겁니다. 대명석곡이 화기가 아주 짧죠. 그래서 대명석곡과 크로싱한 품종이라서 꽃이 이렇게 화기가 짧은가 봅니다. 꽃 색깔은 대명석곡과 거의 비슷한데요. 꽃잎 모양은 브라사볼라를 조금 닮았습니다. 이 난초는 반드시 저온 처리가 돼야 꽃잎 분화가 이루어지고요. 대명석곡을 약 7도 정도에서 저온 처리를 하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저온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덴드로비움 대명석곡은 햇빛을 직접 받게 해서 키워도 되는데요. 덴드로비움 종류는 햇빛이 부드러운 봄부터 직사광선에서 키우면 햇빛에 길들여져서 볕이 뜨거운 여름만 주의하면 가을까지 햇빛에 내놓고 키워도 괜찮아요. 그리고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. 꽃이 특이하면서 아주 멋집니다. 이 덴드로비움은 노빌개처럼 잎 겨드랑이에서 마디마다 피는 게 아니고 위쪽에서 꽃대가 길게 나와서 꽃이 피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벌브를 보시면 사각형입니다. 이게 저희 집에서 나와서 자란 벌브인데요. 기존에 있던 벌브의 한 8배 정도 굵기로 아주 튼실하게 자랐습니다. 뒤쪽에 있는 벌브하고 비교가 많이 되시죠. 생긴 모습은 긴 벌브 위에 잎이 두세 장 정도 달리고 그 위에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. 이 덴드로비움은 저온성이라서 12도에서 15도 정도에서도 잘 자라고요. 습하지 않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덴드로비움입니다. 꽃이 정말 풍성하게 폈는데요. 정말 아름답죠. 이 덴드로비움은 꽃송이가 약간 큰 편입니다. 향기도 아주 좋고요. 벌브 하나에서 먼저 폈고요. 또 다른 벌브에서는 꽃망울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꽃송이가 많이 달렸지요. 아래쪽에는 새로운 벌브들도 많이 자라고 있고요. 이 덴드로비움들이 이렇게 생장력이 강합니다. 그래서 잘 자라요. 여기 꽃망울 보이시죠? 덴드로비움들은 벌브가 많아지면 옆에 있는 벌브들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는데요. 이때는 세워줘야 합니다. 지지대를 해주지 않으면 밑에서 꺾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지대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지지대는 늘 푸른 연구소 건데요. 밑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서 끼우면 화분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세워주고요. 그리고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. 나중에 다른 쪽으로 옮겨 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. 벌브가 누워서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모두 지지대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주면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요. 꽃도 한 곳에 모이니까 훨씬 예쁘죠. 벌브들이 아래쪽에 가늘어서 이렇게 지지대는 꼭 해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부러지거든요.
지지대 해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난초들끼리 부딪혀서 부러지기도 합니다. 집게만 꼽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. 이 지지대 위쪽이 뾰족해서 아주 위험합니다. 고리를 끼워주면 벌브가 길게 자라면 고리에 끼워서 고정시켜 줄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. 꽃이 이렇게 모이니까 훨씬 풍성해 보이죠. 그리고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고요. 이렇게 모아주면 관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.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